평균결의 차트가 표시되도록, 그럼 여기 차트를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게 가끔 보면 클릭했을 때 이 표의 차트 범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차트에 평균을 추가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기서 크기를 이렇게 끌어주면 평균이 추가돼요. 네. 쉬운 방법인데 가끔 여기 꼭 딴 거 하다가 지나가면 꼭 질문하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뭐 내일 수료라고 자꾸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차트를 클릭하면 이게 가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건 여기 보여요. 그러면 이 평균을 추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로 저는 이렇게 범위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하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범위가 보이면 이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면 평균이 추가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전환하라 했어요. 행렬 전환은 데이터 선택에서 하시면 되겠죠. 행렬 전환.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사람 이름 순으로 들어가 있고요. 차트의 종류, 평균 값이 맨 끝에 있는 회색이네요. 얘를 차트 종류,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콤보에 들어가서 평균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거 네 번째죠. 그리고 확인 하고 바꿨더니 얘가 너비를 4포인트 하래요. 그러면 여기 선에서 항상 변경을 할 때는 해당되는 요소에서 더블 클릭. 그럼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고 맨 끝에 여기가 계열 옵션, 그 다음에 효과, 여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선, 채우기 및 선이 있잖아요. 이 선에서 뭐 하라고요? 너비를 몇 포인트로? 4포인트.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완만한 선이 여기에 있어요. 완만한 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로 값축, 값이 여기 있죠. 클릭을 하면 여기가 축서식으로 바뀌면서 맨 끝에 축 옵션에서 최소 최대값을 바꾸죠. 그래서 주 단위가 20이래요. 그 주 단위 20으로 바꿔주시고. 그런데 표시 형식은 그러면 여기 축 옵션의 메뉴를 닫아보면 맨 밑에 표시 형식이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범주를 숫자로 바꾸시고 소수점 자리를 한 자리를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눈금, 축 옵션, 눈금, 레이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 축 옵션에서만 주로 작업을 했잖아요. 축 옵션에서만. 축 옵션 여기 표시 형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평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그 평균 계열 전체 표시하는 거죠. 추가는 더하기해서 하시면 되고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에다 합니까? 위쪽. 그러면 여기 서브 메뉴에 들어가서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범내 클릭하시고 어디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오른쪽에다 놓으래요. 오른쪽에다 놓으시고. 도형 스타일, 그럼 어제도 그 황금색에서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셨잖아요. 도형 스타일 나오면 항상 어디에 가서 서식에서 한다 하시는 거.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 뭐하라고 했습니까?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또 엊그제 요거 나와가지고 미세 효과 황금색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얘가 어딨지 하고 고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형 스타일 나오면 서식에 가서 하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파란 강조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의 작업이, 하나의 시트 작업이 끝나면 저장하시고 다음 시트로 넘어가라는 거. 매크로네요. 자, 원본을 복사해서 붙이는데 얘가 도형이 6이 F3, G4.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좀 발휘하셔서 복사를 해서 오른쪽 옆에 넓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굳이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꼭 제가 도형을 오른쪽에 그리면 밑에다 하세요. 그러니까 꼭 밑에다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원본을 좀 복사해 놓으시고 매크로는 항상 A1에서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면 여기 클립아트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복사가 되어 있는 영역에 물결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ESC 누르고 A1에 갖다 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뭐가 있다고요?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첫 번째 매크로가 합격률이네요. 합격률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합격률은 응시 인원 나누기 합격 인원이네요. 그래서 능하시고 합격 인원 나누기 응시 인원을 넣어주시고 엔터. 그리고 요 내용을 채워주시고 그대로 기록 중지해 주시고, 양식 컨트롤 단추를 F3부터 G4에다 그리자 했네요. 자, 단추는 개발 도구에 있죠.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Alt 키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합격률을 연결해 주시고, 이름을 쓰라 그런지 보시라고요. 합격률. 왜 엔터 치면 안 된다 그랬죠? 다시 A1에 갖다 놓고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은 뭐예요? 테두리. 확인하시고, 범위가 A3에서 D15까지 범위 잡으시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놓으시게 되겠네요. 테두리, 모든 테두리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하시고, 도형이 빗면이네요. 또 F6에서 G7 빗면을 그리네요. 도형은 삽입에 있죠. 도형의 빗면, 세 번째 줄, 두 번째에 있는 빗면을 Alt 키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지정을 먼저 하고 글씨 쓰셔야 돼요. 자, 테두리를 지정을 해주시고, 테두리를 입력하라 그랬죠. 테두리. 그럼 작업이 끝나면 복사된 내용을 복사해서 원본에 붙여서 원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합격률 찍고 테두리 찍고 오케이. 그러면 열 범위 잡고 열 삭제로 내용을 지워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분석 작업으로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통합이네요. 통합할 때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범위를 잘 잡아줘야 돼요. 문제에서 보면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2, 3에서 제품별 판매율, 평균의 평균, 그리고 표 4에 여기다 계산하래요. 여기 함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첫 행에 있는 값과 첫열에 있는 값들을 비교해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부터 범위를 먼저 잡으시고, 데이터 탭 통합에 들어가셔서 항상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가 제품이니까 제품서부터 범위 잡고 추가, 두 번째 제품부터 범위 잡고 추가, 세 번째 제품부터 범위 잡고 추가, 그 다음에 첫 탭 왼쪽 료를 꼭 체크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 하시면 평균값이 나왔죠. 자, 이거 검토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려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키보드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렇게 세 개를 선택했어요.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밑에 상태 표시죠. 그럼 여기 평균값이 22,680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오케이 됐네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 1 넘어가겠습니다. 부분합이네요. 부분합은 항상 차트처럼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얘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부분합은 항상 뭐부터 해? 정렬. 표가 깨끗하네요. 그럼 합과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 무슨 정렬이에요? 오름차순 정렬 눌러서 합과별로 정리해 놓으시고 데이터 탭 부분합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 돼요. 한국대학교 성적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 별, 이게 뭐예요? 그룹화라 항목이 학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학과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학과 별, 그러면 그룹화 항목이 학과구나.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세요. 평균. 근데 총점이 아니라 뭐예요? 중간, 기말, 과제, 출석. 4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할 때마다 부분합을 2번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값 대치를 풀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부분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데이터 탭 부분합. 자, 두 번째 부분합은 총점의 최대값이네. 최대값 선택하시고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을 푸시고 총점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꼭 확인하셔야죠. 새로운 값 대치가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표 서식을 밝게 16번으로,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죠. 홈에서 표 서식에서 밝게 16번, 이쯤 되겠나요? 14번, 16번이 여기 있네요. 표 스타일 밝게 16번. 클릭하면 이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가 범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꼭 확인하셔서 끝까지 다 잡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겠죠. 그리고 검토할 때는 밑에 두 줄만 갖고 하시면 돼요. 29.45, 29.45455. 그 다음에 여기는 뭐 97, 오케이, 이상이 없네. 그러면 정답지가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요거 넓혀도 어서오세요. 넓혀도 상관은 없겠지만 정답지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궁금한.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기본 작업 3을 보도록 할까요? 기본 작업 3이 조건부 서식이네요. 수식을 사용해요. 조건부 서식은 제목형을 제외하고 잘할죠. 자, AND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니까 조건이 두 개네. 자, 구분이 농산물이면 총 판매량이 150 이상인 행 전체. 수식의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야 돼요.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고 여기는 제목행은 조건부 서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같은 줄에서 수식을 완성을 해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구분이 농산물. 구분에 들어가셔서 F4번키 땅땅 눌러서 열 고정을 하시고, 이게 농산물이에요 하고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true, false가 나오죠. 이게 조건 1이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뭘로 묶으라 그랬어요? AND로 묶으라 그랬죠. AND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 판매량이 주소가 나왔네요. F4번키 땅땅 눌러서 열 고정으로 바꾸시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500.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을 채워보면 여기 true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아, 농산물이면서 1500 이상이네. 그러면 여기 false가 나온 부분을 보면 수산물이네.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 2를 먼저 처리하시고 AND에 의해서 조건 2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 수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사 ESC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건부 서식을 처리할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세기축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갈 때 수식을 그냥 붙여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식만 누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표준색 빨강에 굵게, 그리고 확인. 그럼 이 true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3명에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됐죠. 연습, 확인하는 거 이거 작업했으면 채우는 작업을 없애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2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뭐 기본 작업 2, 자, A1에서 H1 범위 잡으시고 뭐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쉘 스타일의 제목 1 누르시고 B4에서 B15 여기네요. 쉼표 스타일 이거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4에서 G15 영역은
천 단위 구분기호가 0이 들어오면 0을 찍고 1을 넣어주세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세서식 사용자 지정에 샵 콤마 샵샵 0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오고 0이 들어오면 0을 찍어주세요. 기호죠. 얘를 선택하고 뭐를 해주면 돼요? 1 써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메모 삽입하래네요. 어디에다가 G8 그러면 G에 8, 7, 8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들어가시고 자 메모를 쓰기 전에 지우는 작업을 하는데 백스페이스로 지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이 다 지우시고 최고 수익이라고 쓰시고 자 최고 수익이라고 쓰시고 자동 크기 항상 표시 자동 크기는 테두리에 가서 하시라 그랬어요. 화살표 달린 십자가가 돼서 메모 서식 맞춤에 들어가서 자동 크기 그리고 메모가 들어간 쉘에서 메모 표시해 주세요 해서 메모가 숨겨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모든 테두리 저장하시고 계산 작업으로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 작업 들어가 볼까요? 자, 계산 작업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3문제 이상만 풀고 분석 작업은 실패하지 말자. 아니 근데 피벗을 왜 실패했어요? 아 피벗이 그거 하는데 다 열 처리했는데 이게 보니까 순서가 틀려 있었어요. 옮겨주는데 옮겨서 했는데 순서가 틀려 있었고 그룹 지정하는 건 그룹 지정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순서가 틀려 있어서 정답지가 나와 있어요? 네, 정답지가 나와 있어요. 네, 피벗이 요즘 정답지가 가끔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 위치가 안 맞으면 끄다 누르면 되는데. 좀 이따가 한번 볼까요? 아까 피벗이 1회 했었죠. 또 누르면 얘 패스워드 물어보는데. 일단 좀 이따가 합시다. 여기는 피벗이 없지. 일단 계산 작업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1번하고 2번이 아주 이상한 문제가 나온 게 또 여기가 특이한 문제. 1번에 보면 표준 편차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이제 이거는 표준 편차 우리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그냥 STDEV 하시고 이해하시고 여기 보면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오면 뭐야? 썸이나 에버리지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위만 이렇게 지정하시고 바로 닫고 엔터. 그리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술점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반올림하여 라운드 자릿수가 있죠. ROU 하고 자릿수 2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는 기타 작업에 해당되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이 STDV 표준 편차 구하는 작업을 우리는 한 번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면 또 고민을 좀 하겠죠. 자, 2번 문제로 볼게요. 2번 문제는 두 번째 큰 수와 세 번째 큰 수의 차이를 넣어주세요. 두 번째 큰 수 빼기 세 번째 작은 수잖아요. 그러면 얘도 엉뚱하게 특이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라지와 스몰만 써서. 두 번째 큰 수잖아요. 그러면 얘도 보세요. 채우는 작업이 없는 문제는 절대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라지 하시고 LA 하시고 뭐죠? 순이익의 차이를 있죠. 순이익. 순이익이 여기 있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로 큰 수 하시고 빼기 하시고 요번에는 스몰 넣어주시고 또 순위 범위에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몇 번째 작은 수야 세 번째 작은 수의 차이를 구하라는 건 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라지 빼기 스몰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또 당황을 해요. 왜? 안 해본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 거잖아. 근데 이 문제가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 정도가 되면.
3번에 if 나왔네. 일단 건너뛰고요. 4번에 어머 데이트, 데이즈, 위크데이 또 모르는 함수가 나온 것 같아. 건너뛰고 5번을 봤더니 추주와 위크데이가 나왔네. 위크데이는 이제 기억하시죠? 위크데이. 자, 5번 문제 보면 공연에 해당되는 요일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자,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하고 요일은 월요일과 같이 문자열 전체를 표시하세요. 자, 그런데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위크데이의 방법을 뭐를 쓰는 거예요? 일을 쓰는 거죠. 위크데이 하시고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데 뭐부터? 일요일이 1번부터 7까지 사용하는 건 유형 1번이죠. 1 쓰고 작업하시면 요일에 해당되는 게 숫자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썼으니까 일요일부터예요. 그러면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1번부터 7일 때까지 내용을 넣어주는데 일요일부터 쓰셔야 돼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못하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내용 넣어주시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추주함수에 위크데이 쓴 거예요. 위크데이. 그래서 위크데이 꼭 사용법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4번 문제와 3번 문제를 보는데 4번 문제를 먼저 볼까요? if 함수를 마지막에 풀기로 했으면 4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준일부터 휴가 출발일까지의 남은 일수를 구하세요. 그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데이즈가 있었잖아요. 데이즈가 뭐예요?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일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데이즈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럼 얘가 end date, start date. 그러면 얘가 휴가 출발일은 아직 먼 날짜잖아요. 여기를 잡고 또 뭐 마법사 들어가서 end date는 여기, start date는 여기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감 잡았잖아요. 이 주소는 무슨 주소가 돼야 돼? 절대 주소가 돼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는 14일 남았네 하고 따당 하고 채우면 얘네들이 값이 제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 하면 여기서 빼잖아요. 뺄 값이 없잖아요. 맨 마지막에 더블 밸류 여기로 와버렸죠. 기준일은 바뀌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절대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따당 하고 채우면 휴가를 가기 위해 며칠을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end 따옴표 1 하고 넣어주시고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지금 데이트, 데이즈, 위크데이즈가 알맞은 함수를 쓰라 그랬는데 충분히 되겠죠. 한번 써봤잖아요. 데이즈라는 함수를.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if 함수 문제인데 1과목, 2과목이 각각 40 이상이고 평균 60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카말 2급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1과목이 40 이상이에요, 2과목이 40 이상이에요, 평균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럼 계산하는 조건이 뒤에 나왔지만 이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시고 에버러지를 먼저 넣어주시고 1과목과 2과목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럼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이잖아. 크거나 같다 60이라는 조건을 넣어주시고 채워보시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잖아요.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겠죠. AND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Shift F3 탭. 1과목이 40점 이상이에요. 2과목이 4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평균이 60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균을 먼저 한 것 뿐이에요. 확인하시고 true, false를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탭. 네, 합격. 아니면 불합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먼저 하시라는 거니까 에버러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이 60 이상이에요 하고 이제 true, false를 구한 다음에 AND에 의해서 조건 2와 조건 3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을 처리하시면 되겠죠.